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까다롭게 따져서 벌레 없는 집들만 골라서 들어갔다고 해. 그러니까 무당이 벌레가 없다는 건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폐가와 흉가. 예전에 부동산 아저씨가 흉가 얘기를 해줬는데 폐가랑 흉가랑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오히려 멀쩡한 집이 흉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아저씨분이 예전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딱 보기에도 진짜 멋있는 집을 봤었대. 그 집은 2층 집이었는데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집을 지은 지 어느 정도 되어 보였지만 굉장히 멋있더래.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주변 경치도 괜찮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대. 구멍가게 할머니가 안색이 변하면서 그 집 얘기는 하지 마셔 라면서 손사래를 치더래. 아저씨가 끈질기게 물어봐도 난 모르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대. 그래서 아저씨는 다른 할아버지를 잡고 물어봤는데 대뜸 그 집 안 파는 집이니까 가라고 하셨대. 다들 이렇게 반응하니까 아저씨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몰래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갔대. 그 집은 빈집이 된 지 꽤 되어 보였는데 마당도 넓고 나무도 관리한 게 보여서 진짜 감탄하면서 둘러보고 있었대. 살림살이는 웬만한 곳도 다 있고 꽤나 좋아 보여서 부잣집인데 망했나? 라고 생각했대. 그러다가 2층 창문이 열려 있길래 아저씨가 어찌저찌 해서 걸어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봤대. 방 안이 온통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대. 아저씨가 창틀을 잡고 서 있었는데 그 창틀에도 부적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는지 창틀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쳤다고 해. 그때 다리를 삐었었는데 아픈 것도 못 느꼈대.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하더라. 폐가와 흉가 끝. 두 번째 이야기, 등산하다가 보게 된. 예전에 어르신들이랑 같이 산을 타게 돼서 같이 수다를 떨면서 산을 타고 있었는데 저 멀리 큰 나무에 사람이 걸려 있는 거야. 목매단 게 아니라 그냥 빨래 널어놓은 것 마냥 나무까지 걸려 있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때 바람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그 사람 팔다리가 펄럭펄럭 거리더라고. 처음엔 내가 비닐이나 다른 게 걸려 있는 걸 사람으로 잘못 착각했나 싶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걸 쳐다보면서 어른들이랑 수다 떨며 산을 계속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내 어깨를 팍 치는 거야. 아파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내 귀에 대고 아무것도 못 봤지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바로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네, 아무것도 못 봤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 그리고 서둘러서 하산하고 산에서 멀어졌을 때 내가 그분한테 혹시 왜 그러신 거냐고 여쭤봤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나 보면서 산에는 신기한 게 참 많지. 앞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예전에 엄청 유명한 무당이셨다더라. 예전에 일제 때도 일본 간부들이 이분한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내 취미가 등산인데 그때 그 산은 찝찝해서 다시 가지 않고 있어. 등산하다 보게 된 헛것 끝. 세 번째 이야기. 사장님도 인정한 반차사유. 아까 2층 직원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혼비백산하다가 반차 내고 집에 갔대. 근데 사장이 그걸 승인해 준 게 신기해서 다들 사장도 그 귀신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니냐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근데 차장이 말해주기를 그 귀신 예전에 청소 여사님이 제일 먼저 봤었는데 그날도 회사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해가 바뀌고 그 다음 해 봄까지인가 그때까지도 그 화장실 안 썼었대. 여사님은 바로 그만두시고. 그 전부터 이상하게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물발자국 같은 게 막 복도에 찍혀 있었는데 그게 운동화 자국이 아니라 맨발 자국이었다고 그랬어. 우리 회사 화장실 문이 밀고 들어가는 나무문이거든. 닫고 잠그는 게 없이 아래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문인데 그 사이로 누가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보였대.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귀신 봤던 분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도 아는 귀신이 맞았던 거였어. 사장님도 인정한 반차 사유. 끝. 네 번째 이야기. 지인이 구하는 원룸마다 귀신이 붙어있던 썰. 지인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기가 센 것도 아니었고 무당 집안 사람도 아니고 영적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딱히 기가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얘가 구하는 원룸마다 하나같이 귀신이 붙어있는 거야. 첫 번째 원룸은 밤마다 시커멓게 웃고 있는 귀신이 화장실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고, 두 번째 원룸은 밤마다 천장 모서리에서 고양이 귀신이 몸 위로 뛰어내려서 가위에 눌렸고, 세 번째 원룸은 자고 있으면 눈동자에 검은 자만 있는 남자 귀신이 발목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대. 얘가 나쁜 애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하고 평생 남한테 원한 살짓 따윈 하지 않는 아이인데 왜 유독 얘가 구하는 집마다 귀신이 나오는지 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이었어. 나중에는 살이 10kg 넘게 빠지더라. 원래도 늘씬했던 애인데 얼마나 시달렸으면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았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이사만 했다 하면 귀신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매번 전혀 다른 귀신이 나오는 걸 보면 원래 있던 귀신이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았어. 그렇게 계속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무당한테 찾아갔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사람이 자살하거나 살인이 일어났거나 하는 집만 골라서 가는 게 아닌데 왜 구하는 집마다 귀신이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혹시 그 집에 벌레가 있냐는 거야. 지인은 자기가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곤충이란 곤충은 다 혐오해서 벌레가 나오지 않은 원룸만 골라서 갔대. 이게 정말인 게 얘는 파리 한 마리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애거든. 진짜 정신병적으로 벌레를 무서워해서 귀신도 귀신이지만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까다롭게 따져서 벌레 없는 집들만 골라서 들어갔다고 해. 그러니까 무당이 벌레가 없다는 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환경임을 뜻한다고. 지독한 악기가 씌인 집일수록 쥐새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없다고. 벌레들도
악귀 씌인 집은 알아서 피해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벌레가 없는 집이라면 매우 비정상적인 집이므로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즉, 지인이 구했던 원룸은 전부 다 벌레 한 마리 안 나오는 집이었는데 그게 전부 악귀가 씌어 있어서 그랬던 거래. 지인이 구하는 원룸마다 귀신이 붙어있던 썰. 끝. 5번째 이야기. 저수지 장어. 예전에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야. 아빠 친구분들이 살던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래. 아빠 친구네 마을에 저수지가 큰 게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뭄이 심해서 수위가 엄청 낮아진 거야.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차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시신 2구가 있었다고 해. 시신 상태는 거의 100골에 가까웠고 마을이 난리가 났지. 우선 차를 건져내서 조사도 해야 하니까 차 문을 겨우 열었는데 안에 있던 물들이 싹 빠지면서 정말 성인 팔뚝만한 장어가 떨어졌다고 해.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해서 보니까 건져낸 창문에 창문 틈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사이로 새끼가 들어가서 몸이 커지니까 못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야. 그 안에서 뭘 먹고 그렇게 커졌는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어를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삶아서 먹어버려야 한다고 해서 마을 노인들이 몇 명 모여서 먹었다는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몸져 눕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 저수지 장어. 끝. 마지막 이야기. 창귀. 나는 괴담 중에 창귀라는 게 좀 그런 게 옛날 이야기는 거의 다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창귀는 그냥 괴담이라기엔 은근히 현실성과 교훈이 있어서 창귀라는 게 범에게 사람이 잡아먹히면 창귀가 돼서 주변 사람을 대신 범에게 잡아먹히게 하기 전까지는 못 떠나서 간절한 목소리로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밤에 아는 사람이 부르면 3번 이상 부르지 않는 이상 대답하거나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범이 많았겠지. 민가에 내려와서 습격하는 이도 꽤 많았을 거고 말이야. 근데 범이 사람을 습격해서 물었잖아? 근데 일격에 안 죽으면 끌려가는 도중에 도와달라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불렀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나간다고 해도 사람이 범을 상대로 뭘 할 수가 있었겠어. 창귀가 조선시대인가부터 내려온 괴담으로 아는데 그때 농민들이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같이 공격당해서 죽거나 크게 다치겠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창귀는 그래서 생긴 것 같아. 누군가 범한테 공격당해서 살려달라고 이름을 불러도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창귀일 수도 있으니까 4번째 부르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말고 범에게 들키지 않게 나가지도 말아라. 4번째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한마디로 범이 공격한 사람을 몰고 가서 주변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닐까? 가족이랑 친구가 살려달라고 부르는 건데 외면하는 거잖아. 창귀가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주는 거지.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도와주러 나갔다가 도와주러 간 사람이 죽으면 저건 창귀짓이야. 거봐, 불러도 나가면 안 된다 이러는 거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창귀.